삼성전자, 결국은 6만전자? 주목할 포인트는 따로 있다. 결국은 6만전자로 복귀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감을 확대시키는 와중에 현재로서는 사실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과 오늘 마감 증시 어떠한 하루였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양대 증시가 모두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금일 0.60%, 그리고 코스닥은 0.83%,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 무언가가 특별한 악재가 작용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모멘텀도 찾아보기는 힘든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왜 외국인들은 이러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 또한 이런 매도세를 보이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은 주 내용들은 이거였을 겁니다. 결국은 FOMC 이후의 방향성, FOMC 이후 파월의 연설에 대해 시장이 어찌 해석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현재 하루하루의 FOMC 이전까지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 삼성전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이제 앞에 7자냐 6자냐 뭐 8자냐에 대해서 8만전자, 7만전자, 6만전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부르시죠.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무언가가 큰 악재가 나오면서 6만전자에 다시금 복귀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낙폭을 친다고 하더라도 0.57% 하락에 그쳤습니다. 타 시가총액 상위주의 하락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선방했다는 모습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7만, 8만, 6만 이러한 타이틀에 대해서 고수하고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많이들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심정이나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우리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적으로 20%에 가깝습니다. 20%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목이 뭐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죠. 이제 이 두 종목의 방향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우리 많은 주린이 분들도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이 두 종목을 합해야 코스닥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가 안 돼요. 삼성전자와 그래봤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국내에서 가장 큰 증시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7만전자라는 타이틀을 깼다는 거에는 전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 가격이 앞에 붙는 이 7만, 10만 이러한 심리적인 내용들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일 뿐이지 현재 주식시장에서 크게 자리를 잡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FOMC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온다면은 그 방향에 따라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죠. 국내 증시를 대표하고 있는 종목인데 단순하게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주가가 움직이고 수급의 변동성이 보일까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증시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차지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2차전지 업종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시적인 포인트들도 분명히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거시적인 포인트들 중에서는 지금 FOMC가 가장 큰 화두로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결국 증시의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료에 대해선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고 내리겠죠. 그리고 바이오 재료에 대해선 바이오가 가장 크게 오르고 내릴 거고, 그리고 이 시장, 증권 시장을 오르고 내리는 데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포인트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좀 글로벌적인 내용이라던가 시장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우리 주린이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지루해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도 이 이유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반도체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 오를 만한 내용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근데 그게 한국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세계적인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 먹거리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당연한 수순일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인지를 하면서 마감 시황 영상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일희일비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FOMC 이후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통신장비 쪽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일부 강세를 보인 섹터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나 유입되는 거래대금 폭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진했다. 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향후 방향성에 더 주목하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